이혼 3년차, 이쁜 공주님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다들 처음에 이런 얘기부터 하면 불쌍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지. 나중에 아이가 아빠 찾으면 어떡하려고 하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남편 없이 사는 게 왜 행복한 삶인지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시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화도 잘 안 내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남편감으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남편의 근면성실함과 고운 성품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아무래도 군대도 갔다 와야 했고 학비 때문에 중간에 휴학도 한번 하다 보니 졸업과 취업이 좀 밀렸어요. 저는 집에서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신 덕에 휴학 없이 한 번에 졸업했고 취업 또한 운이 좋아서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번다고 해서 남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있거나 사람이 위축되는 것도 없었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남자였죠. 그렇게 남편이 취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이 늦었던 남편은 당연히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지만 여유가 있었던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남편과 제가 하고 집과 혼수는 친정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죄송하다는 얘기만 연신했지만 친정에서는 다른 건 바라지 않고 무조건 내 딸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보통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시댁에서 고마워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여유 있다고 돈 많이 쓴 게 안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전화로 살림은 잘하냐면 남편 잘 모시라고 잔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퇴근하고 한 번씩 놀러오지 왜 안 오냐고 하시고요. 시댁까지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사실상 평일에는 힘들죠. 그러다가 한 번씩 가면 없는 일도 만들어서 뭘 자꾸 시키려고 하세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저보고 시어머니랑 시누이 속옷 손빨래를 시키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반이니까 잡음내기 싫어서 어지간하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청소기 뻔히 있는 거 아는데 빗자루질 시키고 손걸레질 하라고 하는 거 참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어머니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디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토를 다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출근한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시댁을 찾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억울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다가도 남편 생각해서 참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시집살이 당한 거 얘기하면 여자가 시집살이 좀 할 수도 있지 그걸 남편한테 이른다고 험한 말을 하세요. 그래도 시댁과 가깝게 지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저 때문에 가족들과 척지고 사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반년 넘게 저에게 곁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더 독하게 대하셨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라고 시어머니에게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가진 카드는 그것뿐인데 결국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저희 집에서 받는 생활비 중 절반은 제가 드리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그랬더니 돈 가지고 생색내냐면 남한테도 못할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것이 어른한테 돈 가지고 유세 부린다면서요. 결국 저는 못 참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꾸 이렇게 못살게 구시면 내가 어머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겠냐고요. 저도 돈이 흘러넘쳐서 도와드리는 거 아니다. 이제 아이 생기면 나도 이리저리 돈 엄청 들어가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도와드리는 거지. 이렇게 저 힘들게 하면 못 도와드린다고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돈 가지고 그런다고 치사하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시누이도 옆에서 우리 집 부족하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시댁 못 가겠다고 당신하고 결혼한 거지 시댁 불려가서 고생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미안하다며 앞으로 시댁 갈 일 최대한 적게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시댁의 고통에서 벗어났더니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시댁의 생활비는 못 드린다고 했었지만
제가 안 드리면 결국 남편이 혼자 다 부담해야 할게 시댁 생활비는 꾸준히 드렸죠. 시댁 봐도 이제 크게 볼 일도 없고 결혼 생활이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남편이 제 뒤통수를 시게 때리더라고요. 사회생활이라고는 중소기업 2, 3년 다닌 게 전부인 시누이가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창업을 하거나 말거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누이가 돈이 부족해서 본인이 보증을 서줬다고 하더라고요. 보증 서준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걸 저한테 저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빨리 물으라고 남편 끌고 정말 오랜만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고 시누이는 저한테 한번 믿어보라면서 자기 잘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잘하거나 말거나 그걸 왜 우리 집 돈으로 하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며느리라고 하나 들여놓은 게 돈 가지고 온갖 유세를 다 떠는데 우리가 그럼 맨날 그 장단에 놀아놔야 하냐고요.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해보겠다고 장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이꼽냐며 되려 저에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창업을 하던 배달을 하던 신경 안 쓰는데 그걸 왜 제 남편한테 보증을 세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보증 서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다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장사가 그렇게 쉬우면 개나 소나 다 장사하지 왜 안 하겠냐고요. 시어머니는 지금 우리가 개나 소만도 못하다는 거냐며 또 소리를 지르는데 논리라고는 하나도 없고 정말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보증 못 물으면 이혼이라고요. 내가 생활비까지 대주고 욕먹는 건 참아도 보증은 못 참는다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에게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거라고요. 이렇게 상의도 안 하고 맘대로 행동하면 뭘 믿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러지 말고 동생 한번 믿어주자고 하는데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혼하고 그냥 맘 편하게 도와주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대한민국에서 싱글맘으로 애 키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괜히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길래 저도 세게 나갔습니다. 애 안 키울 거니까 네가 데려다가 키우라고요. 양육비 줄 테니까 애도 키우고 네 동생 대출도 갚고 네 어머니도 모시고 혼자 다 해먹으라고요. 제가 세게 나가니까 남편도 주춤하면서 왜 그러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처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냐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는데 한 번 스틀리니까 정내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친정이 여유 있는 게 우리 부모님 돈이지 내 돈이냐고. 그리고 내 돈이어도 난 도와줄 생각 없다고. 그동안 날 그렇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내가 뭐가 이쁘다고 돈을 빌려주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렇게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남편은 처음 몇 달은 꼬박꼬박 양육비를 입금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바로 밀리더라고요. 얼굴도 못 봤다고 자기 새끼 아니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양육비 왜 입금 안 하냐고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을 건 받아야겠다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출산은 잘했는지 아이는 어떤지 이런 건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제 말을 잘 들었어야 한다면서요. 창업하겠다던 시누이는 인테리어 공사 단계에서 사기당하고 결국 오픈 전에 이금융까지 손을 뻗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들어봐야 매달리고 앓는 소리만 할 것 같아서 됐으니까 입금이나 하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를 얻어놓고 조부모한테 인사도 안 시키냐고. 그게 어디 법도냐면서 못 배워먹었다고 그런 걸 잘 가르쳤어야 했다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전 시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 제대로 안 되시냐고요. 당신 아들 귀책으로 이혼해서 양육권 뺏긴 거라 당신은 우리 애 볼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디 어른한테 자격을 따지냐며 험한 말을 하시는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정말 오래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화한 요지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손주 안 보여줄 거면 돈이라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돈 줄 생각도 없었고 연락받는 것도 불쾌해서 얘기했죠. 시종일관 나를 돈 많은 호구 정도 생각하나 본데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냥 남남이라고요.
한마디만 더 나한테 험한 말하면 그때는 형사고소하겠다고요. 결국 시어머니도 그때 이후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사실 양육비가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 돈은 우리 아이 앞으로 다 모아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이에게 비상금만 들어준다 생각하려고요. 전 남편이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양육 아닐까 싶어서요. 꼬박꼬박 입금은 되는데 결국 연락도 끊기고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싱글맘이라고 저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지지만 미래도 없이 시댁에서 옹기종기 시누이가 싼똥 치우면서 살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결혼 전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던 남편이었기에 결혼하면 가족들을 잘 챙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도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참 사람을 알다 봐도 모르겠습니다.